뭐 자녀가 2년 전부터 근무하면 되고 뭐 가업을 10년 자꾸 이게 가압상속공제라면 몇 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계약이 나오지 않아요. 돈을 몇 천만 원 준다 해도 안 해요. 왜 그러지 아세요? 가압상속공제는 전제적 요건과 사후적 요건이 있습니다. 전제적 요건은 어떤 게 많으냐? 그 자녀가 2년간 3년간 근무를 해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은 그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대학생이거나 그런 자녀가 실질적으로 근무했는 거는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가압상속공제 시절. 그래서 부인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사후관리니까 지금 7년으로 줄었는데 그거 하나 하면 저희들한테 이런 물어요. 세무사님, 우리 자산 이거 하나 처분하고요, 고정자산 하나 처분하고요, 뭐 부채 갚아도 돼요? 뭐 이거 가압상속공제 위반이 안 됩니까? 회신 주십시오. 이렇게 와요. 돈을 미리 받아 먹었고. 그러면은 이제 살 떨리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게 자산 처분도 사후관리 요건에 있잖아요. 완전 그렇게 했는데 자산을 처분했다는 요건만으로 사후관리 위반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가압상속공제 부인당하면은 세금 수백억 가산세 다 물어줘야 돼 있습니다. 못합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 공제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제를 해주는 만큼 자식이 받는 주식가액은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주식이 1,000억이었어요. 근데 상속세 시가는 1,000억이었는데 상속공제 50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0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 그러면은 아들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0억이 아니고 5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이게 상속공제가 아니고 캐나다식 자본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이에요. 완전 공제가 아니고 그 공제만큼 취득액을 낮춰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걷어들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회사를 물려주고 싶거든 신설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은 아버지와 거래하는 해당 바이어가 아들이 신제품을 만들어서 바이어가 이쪽으로 거래를 한다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명한 동네 치킨집이 있어요. 그 치킨집 자체를 물려주려면은 일단 뭐가 문제됩니까? 그 치킨집을 영업권을 평가하고 물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텍스가 나오잖아요. 그럴 바에는 길 건너에 똑같은 치킨집 만들고 상호 약간 틀리게 하고 좀 더 바삭하게 튀기면은 그렇죠? 저쪽 치킨집에 가고 아버지 치킨집 안 가요. 그게 가압승계예요. 그리고 아들이 치킨집 돈을 벌어서 아버지 치킨집을 매수하는 역합병 리버스 에베레 그 패턴이 가장 좋아요. 그 패턴이 아니면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 보세요. 자산이 31억이에요. 뭐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들은 돈이 1억밖에 없는 거라. 그럼 회사를 만들려면 추가 30억이 필요하니까 금융권에서 빌리려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빌리느냐? 아버지에게 빌리는 겁니다. 특수관계자 가수금을 30억 부채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은 어때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가면 이자 4.6% 줘야 되죠. 회사에 주죠. 그럼 회사는 이자 수익으로 법인세 내야 되죠. 그러면은 이 특수관계자끼리 돈을 무상으로 넣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자, 아들 회사가 아버지에게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일단 먼저 따져보자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6번 특수관계자 가수금 증여의제 이익 여부 보세요. 전문가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건데 그 45조 5에 보면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는 이익을 정리로 보겠다 했는데 그 밑에 줄체 1 보면은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그러면은 아들 회사에 아버지가 돈을 무상으로 줬으니까 아들 회사 입장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누가 궁극적인 이익이에요? 그 회사의 주주가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넘겨보세요. 주주 등이 정려받도록 보는 경우에는 정려의제 이익이 1억인 경우로 한정한다. 매년 1억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세요. 국제적 고시자료 4.6%예요. 30억 빌려줬다. 뭐
5% 잡으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죠, 이자가. 그럼 무상으로 줬다. 그러면 1억은 넘는 거니까 5천만 원만 정리의지.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갔어야 되느냐? 그 아들이 주주니까 아들이 이익을 받도록 추가로 정리를 가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25억이다 그러면은 타이가 되니까 거의 세금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정려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게 개인 간의 돈을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그거는 1년에 1천만 원 정려이제 이익이 걸려고요. 내가 부모한테 개인인데 사적으로 부동산 살 돈을 빌렸어요. 그건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억만 한 3억 빌리면 4.6% 그래도 넘네요. 한 2억까지는 인정이 되고 그 이상 빌리면 이자를 주고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법인과 특수공개자 거래하면은 무상 정려이자가 1억이 기준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1억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 30억이다. 그러면은 뭐 이자 안 받아도 그죠 정려이자 이익이 크게 뭐 걸려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한 25억으로 정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공짜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물론 이자 주면 좋지. 주면은 누가 문제가 돼요? 대표이사가 금융소득에 해당되고 다른 소득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자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1억 범위 내에서 세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20억은 무상으로 하고 B형은 이자를 주기로 한다. 뭐 이렇게 자금을 순차적으로 빌려오면서 그렇게 가속으로 넣었어요. 여하튼. 그래서 얘가 회사를 운영했네요. 해서 이익이 29억이 생긴 거라 이제 막 바이어들이 그 왼쪽에 다에 재무제표를 보세요. 가방에 훨씬 더 세련된 데서 바이어들이 다 옮겨가요. 그래서 아들의 회사가 급격하게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29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60억, 부채 30억, 가수금, 자본 1억, 이익잉여금 29억.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이 니네 회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주식으로 받을래. 돈 갚지 않고 주식으로 받을래 해서 얘가 유상증자에 들어갑니다. 유상증자에 들어가면은 30억을 만약에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은 얼마겠어요? 이 자본금 1억에 29억이 들어오면 30억 가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시가로 유상증자 넣으면 자본 1억에 주발초 29억 원이 생겨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 시가를 낮게 들어오면 또다시 정려서 때립니다. 그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2억, 그 다음 자본잉여금이 주발초가 29억 원, 이익잉여금 29억 이렇게 생기죠. 자, 회사가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가수금이 출자전환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본금이 2억이니까 자본잉여금은 얼마까지만 있으면 돼요? 상법 규정에 따라서 1.5배니까 얼마까지 있으면 돼요? 3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억 빼고 26억 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익잉여금 내려서 이사회 결의에서 배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이제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이 감액돼서 55억 원이 됐죠. 자, 요걸 배당할 때 분리해서 감액 배당 받은 금액으로 배당을 하면은 배당 소득세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돈이 자연스럽게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가진다. 감액 배당. 자, 밑에 얘기 한번 볼게요. 5번 감액 배당의 이익잉여금 전입 후 배당 시 의제 배당 계산 방법. 첫 번째.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법인 예규. 그러니까 이사 결의할 때 배당 원천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감액 배당 받은 금액을 배당하기로 한다. 원천을 밝혀주면 세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3법 밑에 461조 2에 따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밑에 3법 461조 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 역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도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 아버지가 공장이 있다면은 자녀의 신설회사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자금을 해줄 거냐? 일단 법인 설립하고 아버지의 자금을 가수금으로 넣어주고 또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바이어의 선택에 의해서 그 회사를 키워주고 그래서 또 어떤 주발초가 생길 때 다시 유상증자를 시키고 그걸 감액배당해서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패턴. 여러분 네이버에 감액배당 한번 보세요.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건 재벌입니다. 왜? 감액배당에도 세금이 없거든. 그러니까 재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수백억씩 해버려 감액배당을. 그래서 이 패턴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